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이 동아일보의 그 단독 보도에 의하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회동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다고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입법 독주를 하고 부동산 정책 혼선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에 최저치 30%로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곤두박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협치를 또 당부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동아일보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협치는 매일 만나면 매일 협치하는데 진짜 협치가 대통령이 협치를 하도록 주선을 했습니까?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라고 얘기하면 그거 믿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정치권에 따르면 최재성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지난주 국회를 찾아가지고 이 같은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하고 미래통합당 김종인에게 각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수락할 경우에 이르면 21일 전후에 청와대에서 회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만남이 성사되면 2월 국회 사랑채 회동 이후 약 6개월 만에 취임 후에 7번째가 되는 겁니다. 만나봐야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갈등을 갖다가 더 조장이 되고 더 밀어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여야 대표 초청한 건 최근 민심 위반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죠. 한국갤럽에 따르면은 지난 11일하고 13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39%로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소위 레임덕입니다. 지금 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실을 제외한 일부 참모진 교체 등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에게 사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면서 이해를 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추측을 언론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폭우 피해 대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또 재확산 등과 관련해서 초당적인 협조 당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통합당은 지금으로서는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당연하죠. 네. 진정성이 없는 것을 진정성이 의아해 할 때는 어떻게 그 회담을 찾고 해가 만나가지고 더 분노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보지는 않았다면서 밥을 먹으며 실정 나눠지기 실정을 갖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기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잘 파악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쇼에 들러리 서라는 의미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치쇼. 드디어 정치쇼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통합당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가급적을 로우키, 낮은 키로 지금 행보를 유지하는 모양새지만 불과 한 2, 3주 전에 그 폭주열차로서 부동산법 통과시킨 176석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모습 보십시오. 법제사법위원회 뺏어버리고 야당목. 그들은 무소불위해서 공수처법, 후속법까지 다 만들어버렸잖아.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이제 민심의 흐름은 다 미래통합당 잘한 것도 기억도 안 나는데 김종인이 와서 잘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갖다 꽉 밟았습니다. 꽉 눌렀습니다. 그래도 왕창 눌렀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 보십시오.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이런 찰나에 바로 엊그제 내일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좀 176석을 얻었으면 민주정당답게 좀 포용과 인내와 또 서로 나눔과 서로 국가란 어떤 중요한 입법을 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을 그냥 질풍처럼 몰아쳤죠. 그래서 광풍이 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풍은 의회에서 176이 광풍을 벌린 겁니다.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광풍이 그 바람이 끝까지 지구를 돌고 돌고 돌아서 광풍이 분 적이 있습니까? 광풍 가다가 여기서 부산도 못 가서 없어지는 게 광풍입니다. 아니 경기도도 넘자마자 바람이 없어지는 게 그게 바람이란 겁니다. 거기다가 광풍인들 오죽하겠습니까? 네. 지금 그 당대표에 출마했던 그 이낙연 의원이 온라인에 열린 그 당대표 그 비대면 합동연설에서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렵다. 민주당도 어렵다. 지금은 위기다. 위기 정도가 아닙니다. 정권이 풍전등화 앞에 있는 겁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풍전등화. 바람이 부는 곳에 등불 호롱불이 바로 바람 속에 흔들거리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풍전등화. 박주민이라는 후보는 지지율 하락이라는 신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진짜 위기가 오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긴 뭘 아는 모양입니다. 반면에 당 지지율을 상승세를 타고 있는 통합당은 연일 지금 호남권을 공략하고 있죠. 외연 확장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김 비대위원장 광주 방문을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김 비대위원장은 광주를 방문해서 자유한국당 시절에 5.18 관련 막말을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은 당 연수원을 호남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것도 또한 통합당도 웃기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 연수원을 갖다 호남까지 가서 연수를 해요? 문재인 정권처럼 호남 정권이 또 되고 싶습니까? 아니 너무 너무 웃기는 일들 하지 마세요. 통합당은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에 연금을 주는 방안이요? 나라를 지키다가 사나운 사람들을 연금을 많이 올려주고 또 국가를 위해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을 안전보장 또는 나라를 진충 보고 가다가 훈장 받은 사람들을 연금을 주는 방안이나 검토하십시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력 있으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연금 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우가 잘 안 맞았네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한다는 일이 고작 요겁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 시절에 5.18 관련 막말을 사과할 것으로 무슨 막말을 했는데요? 누가 무슨 막말을 했는데 그래요? 그 사과 다 이미 다 하고 다 지난 얘기입니다. 그걸 왜 또 끄집어냅니까? 그랬다고 점수 받을 것 같아요? 그랬다고 미래통합당 자 이제 문재인 정권 지지 안 하고 미래통합당 지지하겠어 할 분들입니까? 그렇게 얕잡아 보고 있습니까? 정도껏 미래통합당도 하십시오. 과하게 하면 과공은 금물입니다. 예? 예. 참 이거 보니까 좀 기분도 참 쓴바퀴를 또는 그 뭡니까? 쓴 체리를 먹은 기분이 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음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바로 직전, 바로 새벽 4시, 5시, 그때 가장 춥고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sak풍이 손끝에 느껴지고 이 살끝에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그 칠흑 같은 암흑이 시작되지만 금방 한두 시간 딱 지나가면 동력이 밝아지면서 거대한 이글거리는 태양이 떠오릅니다.
희망입니다. 네. 지금은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던 대로 2020년 광풍의 시대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제 광풍이 물러나와 광풍이 이제 곧 사라질 그러한 바로 전야에 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